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정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다음에 발표하시는 이제 김영란 영양사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 다음 연자분의 그런 아주 훌륭한 설명이 있을 거로 생각을 되고요. 저는 오늘 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악액질이 사실은 영양적으로 굉장히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감도 안 좋죠. 악액질 이래서 영어로는 이제 카캑시아라 그러는데 특히 카캑시아가 다른 질환으로도 이제 생기는데 암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이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소화기 암 있으신 분들한테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 사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아마 악액질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식욕 없어지고 지방 근육 감소하고 체중이 이제 계속 주는 건데요. 그래서 진단하실 때도 이제 체중, 그다음에 뭐 근육 손실 이런 걸 가지고 악액질을 진단을 이제 판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몸이 계속 영양소가 지금 잘 안 들어오니까 우선 식욕 부족으로 안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암이 또 이 말썽인 겁니다. 암이 이 몸 안에서 영양소를 잘 쓸 수 없게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살려고 이제 그 에너지원을 아미노산이라는 그 단백질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도 이제 보내야 되고 하니까 뇌에도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갖다 쓰냐면은 그 아미노산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근육입니다. 근육. 그러니까 근육에서 확 빼가지고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나름 몸은 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악액질을 치료할 때는 사실 영양소도 굉장히 잘 드시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그냥 몸은 몸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영양소가 공급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도 갖다 써가지고 실제로 이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육 손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육이 없어지시는 거 자꾸. 그래서 실제로 그 암성 악액질, 그러니까 캔서 카캑시아 같은 경우는 섭취량 자체가 감소하시고 입맛 떨어지시고 또 몸 안에서 암과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양소 소화나 흡수, 대사가 이제 좀 다르게 되는 거죠. 흡수도 이제 어려우시고요. 이제 그러면서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영양 결핍과는 조금 달라요. 영양 결핍은 여러분 아프리카에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전을 하는 나라의 아이들 빼짝 마른 아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 그런 걸 마라스무스라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빼짝 마르는 거 웨이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애들한테 좀 뭐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싹 좀 살이 돌아옵니다. 예, 그 마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개발 국가 그래가지고 막 피딩을 하고 하면 막 분유 주고 이러고 아주 음식 계속 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암성 악액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암이 지금 이 몸 안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도 치료를 해야지 이게 나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음식물 섭취도 늘려야 되지만 또 암 치료도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소화기 암에서 특히 이제 악액질이 더 많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 대한 영양 문제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 이렇게 하시게 될 때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표적 치료를 하시게 되면 조금 부작용이 덜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이제 절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식도 절제 같은 경우는 식도 협착이나 연화곤란이 생기게 되고요. 위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덤핑 주문으로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또 증상이 생기게 되면서 힘든 점이 생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 흡수 불량도 생기고요. 위에서도 이제 영양소 소화에 관여를 하거든요. 췌장의 경우에는 당뇨병이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에서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은 그 당을 흡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췌장을 절제하게 됨으로써 인슐린 분비가 어렵게 되면서 실제로 당뇨병의 위험이 있고요. 췌장에서 사실 소화 효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영양소 흡수 불량이 생기게 되고요. 대장도 절제하게 되면 설사나 변비, 탈수 등의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십니다. 또 항암요법을 시행하면 실제로 그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이제 재생이 빠른 그런 세포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나 골수나 생식계 세포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게 이제 빈혈, 백혈구, 혈소판수 감소. 요거는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구내염, 오심구토, 설사, 머리카락 빠짐이 있는데 이럴 경우 실제로 그 영양사들을 또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시고 또 영양사분들 만나셔가지고 조금 어떻게 좀 먹을지 오심구토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뭘 먹을지 이런 걸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님들이 다 오심구토가 다들 많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시거든요. 어떤 음식이 좀 그런 게 좀 덜하고 이런 게 있으셔서 실제로는 그런 거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부위를 쏘니까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뭐 이쪽 부위면은 실제로 타액 분비 감소라든지 구강건조라든지 연하곤란 또 그 메스꺼움이 생기게 되고요. 소화관 점막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도 생기고 부어오르고 빨갛게 되고 또 통증 이제 출혈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복부 같은 경우는 메스꺼움, 구토 생기고 하복부는 설사라든지 이제 그 전해질 수분 손실이 생기게 되고 또 흡수 불량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요. 저희가 굉장히 뭐 이걸 딱 드시면 됩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고 실제로는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대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적색육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코호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적색육을 많이 먹으신 분들이 대장암에 더 걸리시는 거는 이제 영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육류를 역색육을 얼마 정도까지 먹어라 이게 지금 나라마다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좀 있었다가 지금 다 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암 예방 수칙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은 무조건 이제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원래 안 드셨다, 원래 싫어하세요. 그러면 뭐 다른 이제 영양사랑 상담하셔가지고 어떻게 단백질 보충하실지 의논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로 쓴다고 했어요. 이제 몸이 아미노산 갖다가 쓰거든요. 그럼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그럼 근육에서 막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도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킬로그램당 0.7g 정도 드셔야 돼요. 그래서 60kg면은 42g 정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모르시잖아요. 그럼 요즘 어플리케이션 너무 많습니다. 삼성 갤럭시 있으시면은 삼성 헬스 거기 보면은 영양소 나와요. 누움 같은 경우는 약간 클릭을 몇 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소불고기 이렇게 치시면은 불고기 단백질 몇 g인지 씁니다. 소불고기 한 공기 이렇게 만약 드실 때 내가 단백질 몇 g 먹지 하고 하시려면 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셔도 되지만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열어가지고 삼성 헬스 열어보셔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어플리케이션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단백질 어느 정도 먹고 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방이랑 단백질보다 지방이랑 탄수화물이 이렇게 시소처럼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지방 먹지 마 막 그랬더니 탄수화물이 막 올라갔어요. 수치가 이제 국민들이
미국이 또 계몽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지방 너무 많이 먹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방이 막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 사람들이 지방을 줄이니까 탄수화물이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탄수화물 연구를 막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쌀밥 안 좋다, 현미를 먹어라, 뭐 그죠? 뭐 그 흰빵 안 좋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막 나온 거예요. 미국 애들은 탄수화물에 크게 관심 없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워낙 탄수화물 많이 먹습니다. 미국은 뭐 연구해 보면 한 55%, 뭐 56% 그런 게 중간값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70%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막 80% 이상 쓰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원으로 예,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80%로 막 국수, 뭐 쌀밥 이렇게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을 조금 내려가면서 탄수화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인슐린이 확 출동을 해야 됩니다. 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될 경우 당뇨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 보니까 뭐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이제 정제된 그런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럼 현미 먹으면 되잖아요. 현미도요. 고기보다는 두부나 이런 것보다 혈당 훨씬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음식은 혈당을 먹는 순간 혈당이 훨씬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쌀밥보다는 현미가 덜 올려요. 덜 올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올리긴 올려요. 다른 그런 식품보다 올리긴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시소처럼 되다 보니까 너무 치우친 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까딱 잘못하다 탄수화물 많이 먹고, 까딱 잘못하다가 뭐 또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조금 해야 될지, 그거는 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메인 그런 그 메시지는 치우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즐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많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균형 있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처할 수 있게 체력을 좀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부작용도 덜하시고 이제 건강한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양학회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름을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곡류는 2, 4회, 그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한 3, 4회, 채소류는 매일 끼니 두 가지 이상, 뭐 과일류는 매일 한두 개 정도, 그다음에 우유 유제품은 한두 잔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 요건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제시이긴 하나 이걸 참고하셔서 영양사와 상담하셔가지고 혹시 뭐 당뇨병 있으시는 이럴 경우 정말 꼭 상담을 하셔서 식단대로 짜주시는 식단대로 이제 드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우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한 식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암은 실제로 영양 불량 위험이 높고 또 치료 방법에 따라서 영양 문제가 다르고 개인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맞춤형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또 영양사와 상담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그런 그 영양 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